제주 곳곳에 남은 아픈 역사 제주 4.3. 올해로 70주년을 맞아 다양한 행사들이 마련되고 있는데요. 오늘 문학 속의 제주 4.3을 만나봅니다. 1948년 4월 3일에 일어났던 남로당 제주도당의 무장봉기는 한국 현대사 최대의 비극 4.3의 시작이었습니다. 무장대와 토벌대의 무력 충돌, 토벌대의 무자비한 과잉 진압 과정, 그 속에서 죄 없는 주민 3만여 명이 희생됐지만 반세기가 지나도록 입 밖에 꺼내는 것조차 죄가 됐던 암흑의 역사. 그 아픔은 소설 속에 담겨 세상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엄혹한 시대, 문학은 제주 4.3의 진실의 물꼬를 텄습니다. 4.3 당시에 우리 제주 사람들의 몸에 굉장히 수많은 상처들이 새겨졌었잖아요. 근데 마치 옷을 입으니까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뿐이지만 문학은 소매 사이, 그리고 목덜미 사이에서 살짝 비춰지는 그 상처가 얼마나 깊고 그 상처의 아픔이 얼마나 큰지를 시는 이야기하고 소설은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4.3의 진실을 알리는데 문학의 역할이 너무나 컸다. 물론 이제 대표적인 작품들 현기영 선생의 순이삼촌도 있고요. 김석범 선생의 화산도라는 작품도 있어서 이런 작품들이 결국 4.3이라고 하는 아픔, 비극을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마음으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푸르른 바다, 아름다운 봄날, 문학 속의 4.3 현장들을 찾아갑니다. 제주시 조천읍 북촌리 너분숭이에는 현기영의 소설 4.3의 아픔을 알린 순이삼촌 기념비가 자리해 있습니다. 이게 언제 출간이 됐고 또 그때 시대 상황은 어땠나요? 순이삼촌이 발표된 게 1978년도죠. 78년도면 박정희 군사 독재, 그러니까 유신 정부 정권의 정말 막바지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그때만 하더라도 4.3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4.3이 발발되고 나서 한 30년 정도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순이삼촌의 마지막 문장에 30년 동안 유예된 죽음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30년의 세월 동안 4.3의 사자도 못 꺼내는 상황. 오랫동안 금기시됐던 4.3을 최초로 세상에 알린 소설 순이삼촌. 학살 현장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났지만 환청과 신경쇠약에 시달리다 결국은 자살한 순이삼촌의 이야기를 통해 철저하게 은폐됐던 진실을 말합니다. 그럼 선생님은 이 순이삼촌을 언제 처음 접하셨고 읽었을 때 그 느낌은 어떠셨어요, 처음에? 처음 순이삼촌을 봤을 때 느낌은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몰랐구나라는 생각? 이런 사실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정말이었을까라는 생각도 있었고 또 굉장히 슬프기도 했고요. 그래서 순이삼촌을 계기로 해서 4.3에 대한 역사나 이런 것들을 하나씩 찾아서 읽게 됐죠. 순이삼촌이 없었다고 한다면 제주도 도민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도 4.3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깊은 감동 그리고 슬픔을 느끼지 못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많은 순이 삼촌들의 넋을 위령하는 제주 4.3 평화공원. 희생자들의 이름마다 헤아릴 수 없는 원한과 아픔이 깊게 새겨져 있는데요. 하지만 70년 동안 4.3은 그 이름을 새기지 못한 채 백비로 누워 있습니다. 그저 4.3일 뿐 어떻게 규정할지 숙제를 풀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올해가 또 4.3 70주년 되는 해잖아요. 좀 해결해야 될 것, 가장 큰 과제, 이거 뭐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그중에 가장 중요한 건 4.3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제대로 된 이름을 찾아주는 게 시급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백배 이렇게 누워 있는데 정말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잖아요. 그만큼 4.3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합의가 쉽지 않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4.3은 대한민국의 역사 이렇게 캠페인을 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역사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4.3은 통일운동의 역사이기도 하고요. 통일 한국, 그러니까 언젠가는 모르겠지만 통일된 한국의 미래이기도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4.3이 지금 70주년을 맞는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자 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기에 제1제주인 소설가 김석범은 4.3 정명 없이 백비를 세우지 말라는 굳은 의지를 말하기도 했는데요. 화산도는 12년 동안 고향의 비극을 절절히 아파하며 써내려간 200자 원고지 22,000장 분량의 4.3 대하 소설입니다. 해방 공간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수많은 인물 군상들에 대한 이야기, 특히 왜 우리가 분단이라고 하는 걸 겪을 수밖에 없었느냐라고 하는 그 통렬한 어떤 시대의식, 특히 친일파를 청산하지 못했던 문제들, 그리고 친미 정권의 수립들, 이런 아주 통렬한 시대의식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은 제가 지금까지 읽어본 해방 공간을 다뤘던 소설들에서는 전혀 볼 수 없었던 의식입니다. 그래서 화산도에는 이것뿐만 아니라 제주와 관련된 굉장히 다양한 신화와 음식과 문화에 대한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4.3 소설이기도 하지만 화산도는 제주의 소설이라고 감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까마귀의 죽음을 비롯해 김석범은 평생을 4.3을 다룬 작품 지필에 매달려 왔는데요. 일본어로 쓴 화산도는 1997년 일본에서 완간된 후 국내에서 완역 출간됐고 제1회 이호철 통일로 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한국 문학도 일본 문학도 아닌 그 한국과 일본이라는 경계에서 끊임없이 경계인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김석범 작가 자신의 삶이 반영되어 있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 화산도를 한국 문학의 범주에 놓자, 일본 문학의 범주에 놓자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어찌 보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화산도는 제주의 문학이고 제주 사람들이 정말 아픔으로 써내려갔던, 물론 일본어로 쓰여졌지만 제주 사람들의 삶 그 자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한라산 중턱에 자리한 사찰 관음사. 이곳에도 4.3의 아픔은 서려 있습니다. 소설 화산도에서도 등장합니다. 자비와 평화의 공간에서 무장대와 토벌대는 치열한 격전을 벌였고 수많은 주민과 스님들이 죽어갔습니다. 아직도 군 주둔지의 참호가 고스란히 남아 그날의 슬픔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주 4.3 문학은 어떤 역사의 진실을 드러내거나 희생자적이나 순환사적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차원에서 좀 넘어서서 4.3을 좀 세계사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요. 그 무엇보다도 문학이 갖고 있는 본연의 감동이랄까요? 있는 그 사실을 그대로 드러내는 건 역사의 몫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4.3은 그 역사적 사실을 사람들에게 감동이라고 하는 것으로 전달해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감동, 서정의 감각을 좀 놓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예술은 역사의 아픔과 진실을 감동으로 세상에 전해왔습니다. 문학은 제주 4.3을 세상으로 끄집어냈고 진실의 빛을 향해 움직이게 하는 밑거름이었습니다. 4월엔 그 책과 함께 4.3을 기억하는 뜻깊은 시간을 만들어보면 좋겠습니다. 하늘에 만국기가 펄럭이고 일찍부터 사람들이 모여드는 이곳은 어디? 장날인가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바로 이때 대목인 시장이 있다고 합니다. 시장이요? 아무리 봐도 일반 시장처럼 보이진 않는데. 바로 나무시장인데요. 이 나무시장으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봄이 되면 문을 활짝 여는 시장. 여러분, 나무 보고 가세요. 산림조합 강원지역본부에서 운영하는 나무시장. 새봄을 맞아 개장하기 무섭게 아침 일찍부터 나무를 사려는 사람들이 장사진을 이루고 있다. 한 마리 2,000원입니다. 계산대에서 불이 나네, 불이 나. 잠깐만요. 오늘 왜 이렇게 바쁘세요? 개장날이라 정신이 없으시죠? 오늘 개장이라 네. 오늘 나무가 몇 그루나 나갔나요? 지금 한 8,000주 정도 나갔습니다. 8,000번. 8,000주. 다양한 나무가 코너별로 잘 나뉘어져 있어 쇼핑하는 재미가 쏠쏠. 어떤 나무로 우리 집 정원을 꾸며볼까? 뭐니 해도 유실수 코너가 사람들에게 가장 인기다.
직접 키운 나무 열매를 따먹는 건 전원 생활의 로망. 요즘은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블루베리나 아로니아, 블랙커런트처럼 슈퍼푸드 묘목도 인기라고 한다. 지키고 싶은 아름다움이 있을수록 식물은 가치를 세우는 법. 5월에 화사하게 피어날 장미와 효능 좋은 열매를 맺을 특용 작물들도 사람들 앞에 미리 나와 선해 보인다. 그런데 이 많은 나무들이 다 어디서 왔을까? 궁금증을 풀기 위해 나무 시장이 오픈하기 일주일 전으로 휘리릭 뿅! 사과대추가 빨간색 끈. 오픈 전에도 한가하지는 않다. 예예예. 굉장히 바쁘신 것 같아요. 아 예. 안녕하세요. 예예예. 여기 오면 여러 가지 나무를 볼 수 있다고 해서 왔는데 잘 아, 찾아온 거 맞나요? 잘 오셨습니다. 얼핏 봤는데 나무가 그렇게 많아 보이진 않아요. 아 지금 이제 들어오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 이제 시작되나요? 예, 예. 공원이라고 해도 믿을 만큼 넓은 부지를 자랑하는 나무 시장. 묘목 전 시장은 아직 비어 있지만 뒤편에는 이렇게 상시 판매하는 큰 나무들이 작은 숲을 이루고 있다. 와, 이렇게 쭉 봤는데요. 나무 시장이 굉장히 커요, 생각보다. 이제 14,000평 정도 되고요. 그리고 품종은 이제 300에서 400 종류가 심어져 있고 이제 본수로는 이제 4만 본 이상 심어져 있습니다. 개장을 앞두고 부지런히 실려오는 묘목들. 강원도는 추운 지역이다 보니 대부분의 묘목은 따뜻한 남쪽에서 가지고 올라온다. 와, 이 많은 묘목들이 다 어디서 오는 거예요? 아 지금 이건 대추나무 왕대추인데요. 네네. 지금 이제 이게 경산 쪽에서 올라왔습니다. 먼 길 오느라 고생한 묘목들 편히 쉬라고 어서 자리 만들어줘야겠죠. 근데 너무 촘촘하게 심는 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뭐 하고 계세요? 예, 지금 사과 묘목 가식하고 있어요. 여기는 임시 가식했다가 사가는 사람한테 파는 거니까. 아, 잠시 거쳐가는 곳이군요. 예, 예. 새 주인을 만날 때까지 자리가 좁아도 조금만 참아. 이렇게 가식 작업을 마치고 나면 봄맞이 오픈 준비 끝. 주인님 어서 오세요. 제가 양팔 아니 양가지 벌리고 환영해 드릴게. 나무들만큼이나 사람들도 개장을 기다려왔는지 그렇게 북적북적한 첫날이 열렸던 것이었다. 제가 보니까요, 예. 개장 첫날부터 손님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예. 이 나무 시장은 언제까지 열리나요? 저희가 연중 운영하고 있는데 집중 기간은 4월 말까지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 똑같아 보여도 엄연히 다 다른 나무. 다들 마치 가구를 고르듯 꼼꼼하게 살피고 미리 장볼 목록까지 적어와서 체크해가며 신중하게 나무 쇼핑을 한다. 어머 손님, 나무 좀 볼 줄 아시네요. 창문 앞에 뭐 햇볕 잘 되는 데다 일단 너무 크지 않아 그러면? 조금 창문을 아, 평소에 나무를 왜 심으려고 생각하세요? 전원주택으로 가다 보니까 전원주택에 어울리게 나무를 여러 가지 좀 찾고 있는데 어떻게 새 집에 어울리는 나무 찾으셨나요? 배롱나무라 그랬는데 이게 아마 저 백일홍 같습니다. 백일홍. 묘목 좀 사러 왔는데 이거 좀 사가지고 좀 잘 좀 키워볼까. 이 묘목의 가격은 어떤 것 같아요? 가격은 뭐 이게 지금 지름이 한 4cm 정도 되는 것 같은데 5만 원 선이면 적당한 것 같습니다. 이쯤에서 인기 좋은 나무들 가격표 공개. 구입하실 분들 참고하세요. 제가 하나 사려고 하는데 네. 저렴하게 디스카운트 가능할까요? 가격이 딱 정해진 거라서 따로 뭐 할인이나 그런 건 어렵고 뭐 굳이 서비스를 드리자면 70만 원을 넘기시면 이제 배달로 해드릴 수 있습니다. 참고해야 되겠네요. 네. 나무 깎지 마란 말이야. 나무 시장이라고 나무만 있느냐? 봄 향기 가득한 꽃 코너도 있다. 알록달록 화사한 모습이 그야말로 봄처녀. 이곳에 오니까요, 저처럼 화사한 꽃들도 있네요. 아, 이쁘다. 나무 심을 정원이 따로 없다면 예쁜 화분으로 집안을 꾸며봐도 봄 느낌이 물씬 나겠죠. 아직 길가에 개나리도 피지 않은 이른 봄. 나무 시장의 꽃들이 먼저 나와 일찌감치 봄나들이 나온 사람들의 마음을 반겨준다. 이게 얼마만의 데이트야. 꽃길을 걷는 노부부의 마음에도 훈훈한 봄 기운이 가득. 여기 어떻게 찾으셨어요? 예, 여기 뭐 오늘 개업한다 그래갖고 네. 왔는데 이게 이쁜 꽃을 보면 또 좀 젊어지려나 하고 보고 가려고. 더 젊어지고 싶어서. 어. 꽃을 보면? 예. 보통
이렇게 열심히 둘러보고 고른 나무. 잘 키우려면 식재할 때도 신경 써서 잘 식재해야겠죠. 나무를 잘 골라서 구입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요 나무를 잘 심어야 되겠죠. 어떻게 심는지 그 몇 가지의 팁을 알려드립니다. 가장 인기가 많은 유실수 묘목의 경우 먼저 아래쪽 접합 부위의 보호 비닐을 제거해 주세요. 이 접합 부위의 아래까지만 땅에 묻는 게 포인트. 구덩이는 깊게만 파지 말고 뿌리가 충분히 들어갈 수 있도록 넓게 파는 게 중요합니다. 묘목을 넣을 땐 뿌리가 접히거나 엉키지 않았는지 잘 살펴주고 기울지 않도록 반듯하게 세운 상태에서 소크으로 뿌리 부분을 덮어주세요. 다음은 물을 줄 차례. 뿌리가 흠뻑 젖을 수 있도록 구덩이에 물을 채워주고 물이 다 스며들기를 기다립니다. 마치 커피를 내리는 것 같죠? 물이 스며들면 남은 부분을 마저 흙으로 덮고 바람이 들어가지 않도록 발로 꾹꾹 밟아주세요. 그리고 마지막 단계, 옮겨 심는 과정에서 묘목의 뿌리에 무리가 가기 때문에 더 잘 자랄 수 있도록 가지치기는 필수. 이제 무럭무럭 자랄 일만 남았습니다. 참, 묘목과 묘목 사이의 간격을 넉넉하게 해주는 것도 잊지 마세요. 그런데 여기서 잠깐! 너희들은 왜 여기 있는 거니? 꿀꿀, 나무만 보지 말고 나도 좀 보라 꿀! 바로 어린이들을 위해 마련된 숲속 동물 농장. 어린이들의 숲 체험 공간으로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 어린이들이 화분에 씨앗을 심고 또 거기에 물 주고 또 수종에 대한 어떤 나무에 대한 설명도 듣고 그런 공간으로 지금 활용되고 있습니다. 동물 친구도 사귀고 나무 공부도 하고 우리 아이들 자연학습장으로도 딱이네요. 여러분, 식목일에 어떤 나무 심을지 결정하셨나요? 일찍 서두르는 분들이 좋은 나무를 구입할 수 있는 법이죠. 여러분, 올해는 나무 한 그루 심어보는 거 어떨까요? 햇볕이 따뜻한 어느 날 정선에 도착한 소나실 리포터. 이렇게 날씨 좋은 날 정선에 왔습니다. 피디님, 오늘 뭐 하러 가는 거예요? 정선에 유명한 거 있잖아요. 정선에 유명한 거? 네. 이날만을 기다렸습니다. 정선하면 콧등치기 국수 유명하잖아요. 콧을 이렇게 타타타타 치면서 국산으로 말러 가는구나. 좋습니다. 국수 먹을 생각에 들뜬 아실 씨 잘못 짚었다고요. 표정이. 여기서 네. 그 무성 영화 변사극 하거든요, 아리랑. 변사극이요? 필름 돌아갑니다. 요즘엔 생소한 변사극, 배우들의 목소리를 녹음할 수 없었던 시절 무성영화로 제작된 영화를 상영하면 변사가 극중 배우들의 목소리와 해설을 대신하곤 했습니다. 말 필요 없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함께 가보시죠. 본격적인 공연 전 리허설이 한창 진행 중이었는데요. 영화 속 배우들의 연기를 대신하는 변사. 그런데 연기가 아닌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 리허설하는 모습을 잠깐 봤는데 무성영화라고 있는 아주 구성지게 노래를 부르고 계시더라고요. 네. 이렇게 노래 연습을 하시는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무성 영화를 틀어놓고 하는 1인 한 30몇 역 하는 연기이지만 또 막간에 또 시작할 때 노래를 해요. 그래서 쇼도 보고 영화도 보고 최영준 원맨 쇼죠. 근데 노래를 그 시절의 노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심금을 울려야 돼요. 그래서 노래 그 효과가 아주 만만치 않아요. 보시면은 아마 아실 거예요. 왜 제가 이렇게 노래에 심혈을 기울이는지. 무성 영화의 매력은 아무 소리가 없는 거예요. 소리가 없음의 매력이 또 있고 또 변사가 여자 목소리, 남자 목소리, 온갖 목소리를 다 내는 그 해설이기도 하고 또 라이브로 중계방송하는 아나운서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영화는 과거의 시간이지만 이 변사가 있음으로 해서 지금 현재 막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환상이 생겨요. 그런 걸 즐기시면 되죠. 너무 시원한데요.
공연 시간이 되자 입장하는 관객들, 남녀노소 다양한 연령층이 자리를 메웠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변사극을 하는데요. 혹시 변사극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요, 저희 한 번도 보신 적 없으세요? 네. 혹시 무성 영화 예전에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옛날에 본 적 있어요. 오, 옛날에 어떤 기억이 있으세요? 어느 시골에서 네. 예, 어떤 그 변사분, 멋있게 생기신 변사분이 네. 예, 그 흑백 필름 틀어놓고 예, 거기 이제 혼자 뭐 1인 다역식으로 뭐 것이었다 뭐 이런 거 하는 거 본 기억이 나요. 이렇게 무성 영화라는 분야를 관심을 가지시고 네. 하고 계시는데 뭐 힘드신 점은 없으셨어요? 많은 분들이 잘 모르니까 그리고 무성 영화를 굳이 뭐 유성 영화가 있는 이 사이버 시대에 무슨 무성 영화냐는 그 인식의 전환이 좀 필요한데 지금은 많이 나아졌어요. 근데 네. 그 당시만 해도 그 무성 영화의 그 소중함 또 무성 영화 변사에 대한 소중함에 대한 인식이 없어서 좀 힘들었어요. 천사 나온귀의 아리랑 제1막 드디어 시작된 무성 영화 변사극 나온규의 아리랑. 일제 침략으로 인해 우리나라가 겪게 됐던 안타까운 비극을 담고 있습니다. 영원히 함께할 것입니다. 나랑 결혼할 테 싫어요. 왜 그렇게 쌀쌀만 아이고 희죽 웃기만 합니다. 망나니들이 몰려온 사이에 잽싸게 도망치는 영이. 이제 변사로는 어떻게 활동하시게 되신 거예요? 신문에 요만하게 검사와 선생, 신출 선생님이 한다는 공연 안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봤죠. 딱 보니까 이거 내가 해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마이크를 쓰잖아요, 변사가. 그다음에 그 연극 세트 같이 화면이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그리고 공연이 끝나면은 그 화면을 넣었다가 또 어디 가서 펼치면 그게 세트가 되는 거예요. 옳지, 저거 내가 해야 되겠다. 그래서 30년 전. 근데 이제 무성 영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거 어떻게 해요? 무성 영화 이술과 심순애를 그때 당시에 전세방을 빼가지고 6천만 원을 들여서 영화를 만들었어요. 무성 영화를. 그래서 그때부터 막 했죠. 뭐 전국 방방곡곡 뭐 저 미국도 가고 뭐 막 그랬죠. 그러면 오늘 저희가 또 정선에서 네. 아리랑 무성 영화를 또 선보여 주셨잖아요. 네. 그러면 그 대목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대목을 네. 혹시 저에게 좀 가르쳐 주실 수 있으실까요? 있죠. 어떤 장면이 가장 마음에 드셨어요? 그러면은 앞에 애드립으로 보통 치는 건데 이거는 사랑과 눈물과 감동의 파노라마 정선 아리랑 여기까지 어때요? 사랑과 눈물과 감동의 파노라마. 어렵지 않죠? 오, 그런데 이게 그거를 또 소리를 헷갈리는데. 코에다가 딱 걸어야 돼요. 그렇죠. 아를 하고 뱉으면 네. 호흡이 탁 뱉으면 없잖아요. 그죠. 그러지 말고 이 안에서 머물러야 돼요. 해보세요. 시작. 과연 선하실 리포터의 실력은? 사랑과 눈물과 감동의 파노라마 정선 아리랑. 선생님한테 바로 조금만 배우니까 쫙 나오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렇게 무성 영화를 이끌어 가시고 계시잖아요. 네.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많이 사라지고 있는 추세인데 네. 이런 무성 영화를 아직 보존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네. 혹시 앞으로의 바람이나 꿈 같은 게 있으실까요? 그런 건 딱 영화를 2개를 더 만들고 싶어요. 영화 2개? 그래서 지금은 검사의 선생, 나온규 아리랑, 이술과 심순애 3편이 있는데 2개는 뭐냐면 홍도야 오지 마라 하고 또 불효자는 옵니다. 요거 2개를 더 만들어서 전국을 그야말로 눈물바다로 만들고 싶고 또 일본 가서 한번 아리랑을 하고 싶어요. 일본에 가서 제가 맞아 죽어도 한번 하고 싶어요. 이 훈장 달고. 훈장 달고. 와, 그러면요 그때 꼭 저희 불러주세요. 그래요. 저희가 이제 일본까지 따라가서 그 장면 놓칠 수 없을 것 같거든요. 리포터하고. 나 이제 따라가서 끝까지 취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성 영화 뭐 TV나 매스컴을 통해서 봤는데 네. 실제 이렇게 극장에서 본 것은 처음이었어요. 네네. 네, 뜻밖의 여기 감사합니다. 정선에 일 때문에 왔다가 네. 좋은 기회를
맡게 돼서 네. 좀 좋았어요. 특이한 장르잖아요. 그죠. 저같이 젊은 세대들이 많이 겪어보지 못했던 장르이기 때문에 굉장히 새로웠고요. 네. 좀 즐거웠어요. 점점 없어져가는 무성 영화를 지키고 변사극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은 최영준 변사. 관객들과 함께 울고 웃는 시간이 계속되길 바라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정말 사랑과 눈물과 감동의 파노라마 무성영화 변사극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고요.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매서운 눈, 날카로운 발톱, 거침없이 하늘을 날다 목표물을 발견했다 하면 인정사정 없이 돌진하는 하늘의 제왕. 강렬한 눈빛으로 사냥감을 저격하는 하늘의 지배자가 나타났습니다. 제가 그거 예뻐요. 실제적으로 잘 보지 못하는데 이렇게 보니까 신기하기도 하고요. 다가가려니까 좀 무섭기도 하고 그래요. 사람과 매의 교감으로 완성되는 매사냥. 천년을 이어온 그 특별한 동행이 지금 시작됩니다. 매사냥의 명맥을 이어오고 있는 바로 그 주인공을 만나기 위해 찾은 것. 기복 씨의 외침에 한달음에 달려오는 매 한 마리. 바로 바람인데요. 참매의 한 종류로 아직 한 살이 되지 않은 어린 야생매입니다. 매사냥꾼은 매를 산에서 받아요. 그 받는다는 말은 매사냥꾼은 잡는다고 표현 안 하고 받는다. 산신에게 받는다고 그래 표현합니다. 참매 중 매사냥용으로 보라매라 그래요. 아직 경험도 많이 없고 사냥 기술도 부족하지만 얘들이 야생성이 그래도 좀 적고 그래 사람을 잘 따라요. 긴 훈련이 끝나고 휴식을 취하러 집으로 돌아온 기복 씨와 바람이. 자, 밥 준비해서 밥 먹자. 옳지. 아, 이쁘다. 기복 씨에게 바람이는 자식과도 같은 존재. 항상 24시간 함께해야 서로에 대한 신뢰가 쌓인다고 합니다. 매 상태에 따라 2번 줄 때도 있고 1번 줄 때도 있고 그걸 이제 매꾼이 매를 보고 읽어내야 돼요. 매의 모습이나 상태, 날개짓만 봐도 먹이를 더 줘야 된다, 적게 줘야 된다 이걸 읽어낼 수가 있죠. 매년 가을 매를 받아 봄이면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매사냥. 수많은 만남과 헤어짐이 있지만 기복 씨는 언제나 매에게 특별한 애정을 쏟고 있습니다. 사냥매들이 돼가지고 그 기름기 있는 먹이를 먹이면 안 돼요. 안 되고 항상 신선한 먹이를 먹이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리고 신선한 먹이를 먹고 그래야 매가 건강하게 같이 지낼 수 있으니까. 어릴 적 옆집에서 키우던 매에 매료되어 호기심으로 시작한 매사냥. 그 세월이 벌써 23년이 흘렀는데요. 이제 매는 그에게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집을 나서는 부부. 지금 어디 가시는지? 내일 시연인데 오늘 얘가 꽁을 잡을 수 있을지 없을지 확인도 할 겸 얘도 이제 사냥을 항상 한 상태로 같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 오늘 사냥하러 나가요. 바람이 못지않게 몸집이 큰 꽁. 생애 처음이자 마지막 공연을 앞두고 바람이도 살짝 긴장한 모습인데요. 하지만 꽁 사냥이 시작되자 언제 그랬냐는 듯 힘차게 날아가는 바람이. 한번 낚아챈 먹잇감은 끝까지 놓지 않는 매서운 사냥 본능을 선보이는데 이 정도면 합격인 것 같습니다. 일단 매한테 반응은 좋은데 내일 이제 사람도 많고 많은 인원 속에서 많은 사람들 속에서 어떻게 반응할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사냥을 열심히 하네요. 바람이와 같은 보라매는 어려서 길들이기 쉽고 활동성이 강해 사냥매로 적합하다는데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수렵술인 매사냥은 2010년 세계인류 무형 문화유산이 됐습니다. 천연기념물인 매는 허가받은 사람의 안에 받을 수 있고
야생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길들이는 데만 해도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리지만 기복 씨가 이처럼 매를 아끼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몇 안 되는 매 사냥꾼으로서 언제 끊길지 모르는 전통을 잇기 위해서입니다. 날아가요. 도망도 가고. 그래 매꾼이 매에게 정성을 쏟는 이유가 매가 도망가지 말라고 부르면 다시 자기 손에 오게 하기 위해서 매한테 정성을 쏟는 거예요. 자연의 순리대로 하는 것이 진정한 응사의 길이 아닐까요? 다음 날 청도 박물관에서 펼쳐진 매사냥 시연회. 올해 3회째를 맞이한 만큼 전보다 많은 사람들로 활기가 넘칩니다. 전태구요. 저는 울산에서 왔습니다. 이런 지역 행사 일원으로 함께할 수 있어 뿌듯하다는 기복 씨. 설레는 마음으로 성공적인 시연회를 준비 중인데요. 매꾼으로서 일반인들에게 우리 전통 매사냥을 소개한다는 그것만으로도 너무 기분 좋고 청도를 알린다는 것에 대한 또 그런 자부심, 그래 너무 좋아요. 이번 시연회를 위해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매사냥꾼들. 드디어 본격적인 매사냥 시연회가 시작되고 생전 처음 보는 진기한 공연에 구경 온 관객들의 몰입도도 한층 더 높아집니다. 요게 띵밥, 발 힘으로 그냥 건너오는 띵밥이라 그래요. 요게 한 5일에서 일주일 만에 사람 손에 오면 요 정도 해요. 그런 다음에 한 10일에서 15일 정도 되면 이제 날밥이라고 조금 줄밥이라고 줄을 묶어서 조금 짧게 줘요. 가장 먼저 선보인 시연은 응사와 매 교감을 알 수 있는 매 부르기 시범. 단숨에 성공. 다음은 매 사냥의 하이라이트인 꿩 사냥. 꿩을 풀자마자 날렵하게 낚아채는 바람이. 기대 이상으로 활약을 보여준 바람이가 기복 씨는 자랑스러울 따름입니다. 재밌어요. 신기하고. 그리고 아이들이 너무 좋아해서 좋아요. 가까이서 이렇게 직접 사냥하는 모습을 본 거는 처음이니까 애들도 신기하고 저도 되게 신기하네요. 너무너무 멋있습니다. 제가 하늘을 막 날아가는 거 보니까 저도 막 날아가는 기분도 들기도 하고 매가 저렇게 길이 들린다는 게 참 신기한 것 같았습니다. 이날은 매사냥 시연회뿐만 아니라 예로부터 선조들과 함께해온 매에 관해 좀 더 알아갈 수 있는 다채로운 행사가 열렸습니다. 청도 지방에서 전승되고 있는 매사냥을 시연해보는 행사입니다. 삼두매 탁본 체험이라든지 전통 시치미 만들기, 그리고 매 가면 풍선 그리기 등 아이들이 매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부다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야생매를 받아올 때 산속에 짖는 움막도 만들어져 눈길을 끌었는데요. 이들에게 매는 소유물이 아니라 동반자입니다. 많은 분들이 보시고 많이 알아가시고 우리 문화 계승에 좀 알고 가는, 지식적으로 알고 가는 부분이 모든 분들에게 느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청도에 매사냥 학교를 짓고 싶어요. 자연을 벗삼아 같이 즐길 수 있는 전통 매사냥을 청소년들에게 좀 가르쳐주고 싶어요. 우연히 시작한 매사냥으로 인연을 맺게 된 기복 씨와 바람이. 그 옛날 자연에서 느꼈던 매사냥의 멋진 부활을 다시 한번 꿈꿔봅니다. 제가 지금 서 있는 곳은요, 황룡사지입니다. 아마 경주를 찾으신 분들은 이곳 한 번쯤은 들려보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 동네 사용설명서가 소개해드릴 곳은 바로 경주 구황동입니다. 봄 기운 가득한 날 경주 구황동에 다녀왔습니다. 거기가 어디더라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박물관과 분황사 그리고 황룡사지 사이에 위치한 자그마한 동네입니다. 아마 봄날 이 길을 지나가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봄꽃, 벚꽃이 필 적에, 보문단지 들어갈 적에 항상 길이 막혔던, 그래서 짜증이 나고 조금은 지루했었던 길이 바로 이곳인데요. 여러분, 그 지루하고 짜증나 있었던 그곳이 바로 그 장소가 핫플레이스라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짜증이 기쁨으로 바뀌는 그런 핫플레이스입니다. 지금 소개해드릴게요.
텅 비어있던 황룡사지에 최근 새로 생긴 건물이 있습니다. 오며 가며 보긴 했는데 저게 뭐지? 하셨던 분들 기억하세요? 봄날 꼭 들러야 하는 구황동 명소 황룡사 역사문화관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사실 저도 여기 오늘은 처음 방문해 본 거거든요. 네. 이야, 좋네. 아니, 지금 여기가 사실은 여러 가지 공간을 다니다 보면 늘 항상 눈에 띄던 곳이고 문화관이었어요. 여기는 어디부터 그러면 좀 확인해서 보면 될까요? 네, 저기 10분의 1 축소 모형부터 먼저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모형으로 된 것도 또 정말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10분의 1. 네, 맞습니다. 10분의 1 축소 모형이죠. 와, 그러면은 뭐 예전에 이거 실제 크기는 어마어마했겠네요. 네, 실제로는 80m에 달하는 거대한 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80m. 뭐 그래서 그런지 아마 경주를 오가셨던 분들은 좀 아실 거예요. 황룡사지 자체도 절대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죠? 네, 2만여 평의 정도 되는 나대지가 지금 현재 담 뒤쪽, 담당 뒤쪽으로 지금 펼쳐져 있죠. 역사상 최대의 사찰이라는 황룡사지. 지금껏 빈터로만 남아 있었는데요. 황룡사 정비보건사업계획과 함께 황룡사의 과거와 미래를 엿볼 수 있는 역사문화관이 2016년 문을 열었습니다. 볼거리가 아주 많더라고요. 어이, 극장 제대로다. 보통 문화관 그러면 좀 딱딱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지, 아이들도 좀 흥미를 느낄 것 같기도 하고. 네. 황룡사 구축목탑은 당시 신라를 에워싸고 있던 요게 바로 3D 애니메이션인데요. 황룡사가 우리 역사에 등장하고 불에 타 사라질 때까지의 이야기를 쉽고 재미있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영상이 아주 고퀄입니다, 고퀄. 15분이 순간 삭제. 와, 아주 재밌어요. 목탑 기획안을 지금 이렇게 모형화 시켜서. 이거 침이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2m 크기의 침입니다. 실제로 이곳에서는 황룡사 9층 목탑의 놀라운 건축 기술을 살펴볼 수도 있고요. 황룡사지에서 발견된 다양한 유물들도 직접 볼 수 있었습니다. 황룡사가 어떤 모습이었을까? 유물들과 함께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즐거움도 있더라고요. 야, 여기는 경치가 굉장히 멋지네. 여기는 어느 쪽이에요? 지금 전망대로 가는 길입니다. 아, 전망대. 야, 멋지죠? 야, 여기 진짜 멋지네요. 눈부셔요. 야, 아니, 봄 햇살이 그대로 들어오네요. 보이시나요? 여기. 드넓은 황룡사지의 풍광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꽃이 피기 시작하면 더욱 멋진 풍경을 볼 수 있겠죠? 아직은 벚꽃이 활짝 펴지 않은 상태이긴 하지만 조금만 더 지나면은 이곳 경주를 대표하는 드라이브 벚꽃길이 바로 이곳에 펼쳐지네요. 야, 사실 차로만 늘 지나가기만 했던, 드라이브만 갔던 길이긴 한데 요즘 구황동에 이런저런 다양한 명소들이 생기면서 자전거 코스 그리고 걷기 코스로도 아주 그냥 각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야, 조금만 더 있으면은 이곳에 그냥 데이트하러 사람들이 많이 올 것 같은데 참 혼자 걷고 있네요. 부럽다. 나중에 일이지만 저는 혼자라도 외롭지 않습니다. 구황동에 새로운 명소들이 있으니까요. 걷다 보면은 시원한 게 생각이 나죠. 그럴 때 이곳 구황동에 요즘에 반짝 뜨고 있는 곳이 요 카페라고 해요. 이야, 보이시죠? 예, 벌써 입구에서부터 꽃들이 그냥 구황동에 새로 문을 연 카페들 중 한 곳을 찾아왔습니다. 카페 안은 벌써 봄으로 가득하죠. 아, 여기가 포토존이구나. 그래, 여기 봤지, 여기. 여기 딱 보시면은 거울과 함께 예쁜 포토존이 딱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여기 예쁘게 나오나요? 어떻게? 나도 한 떨기 꽃인가요? 죄송합니다. 자, 카페에 왔으니 이곳의 인기 메뉴를 맛봐야겠죠. 간단하지만 맛있게 브런치도 즐길 수 있어서 여행객들도 많이 찾아오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이스크림 라떼와 함께 과일이 듬뿍 들어간 와플과 촉촉한 파운드 케이크를 주문해봤습니다. 아, 이 와플 제대로다. 이 사실 와플은 겉에가 조금 바삭바삭하면서 속은
촉촉하니 폭신폭신한 느낌이 절로 나는 게 저 이거는 많이 못 접해본 건데 요거 저는 좀 퍽퍽하다 싶을 줄 알았는데 전혀 뭐 과일 좋아해? 아니면 뭐 생크림 좋아해? 이렇게 얘기하면서 둘이서 이렇게 썰어서 이거 한입 먹어봐. 이거 되게 촉촉해. 이거 한입 먹어볼래? 이게 뻑뻑하지 않고 촉촉하다. 먹여주고 누가 그러면 자기가 주니까 더 맛있어. 이렇게 드실 거 아니에요, 그죠? 부럽네요. 솔직히 말해서 여기서 벚꽃 데이트 하실 분들 정말 진짜 아주 부럽습니다. 하는 거를? 여기가 안압지하고 박물관하고 이렇게 더 가깝거든요. 분당사도 있어서 이제 이렇게 걸어서 다 다닐 수가 있어요. 굳이 차를 이용 안 하셔도 돼서 이렇게 이제 교화들 하시고. 그러네요. 여기가 딱 분항사 그리고 동궁과 월지, 박물관, 보문도로 딱 갈 수 있는 딱 요충지가 딱 여기네요. 여기서 걸어서 가고 자전거 타고 데이트하고 저 같은 사람은 화나고 이제 딱 그렇게 다닐 수 있는 딱 그런 공간이네. 부항동 현지인에게 점심으로는 뭘 먹으면 좋겠냐라고 물어봤더니 고민 1도 없이 짜장면을 추천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짜장면이냐라고 했는데 바로 이유는 이겁니다. 야, 보이십니까? 짜장면이 2,000원. 야, 이게 굉장히 오래됐다고 해요. 값도 싸고 맛도 있고. 구황동의 추천 맛집. 새로 생긴 곳이 아니라 26년 역사를 자랑하는 중국집이었는데요. 2,000원이라는 가격은 정말 실화였습니다. 제가 따라드릴게요. 아이고. 편집도 좀 하세요. 예쁘게 나오죠, 우리 사장님. 예. 자. 보이십니까, 메뉴판? 짜장면이 2,000원, 3,000원, 4,000원. 짜장면이 2,000원부터, 짬뽕이 3,000원부터 남아요. 박리담이라고. 예. 많이 팔면 남고, 예. 적게 팔면 많이. 사장님이 너무 마르신 거 보니 많이 안 팔리는 거 아니에요? 일을 많이 해. 저희 그러면 저도 왔으니까 제대로 한번 좀 먹어봐도 되겠죠? 예. 그러니까 저희 방송이라고 뭐 특별히 많이 주거나 더 넣지 마시고요. 왜냐면은 2,000원짜리니까 평소 하던 대로 그대로 주시면 됩니다. 알았죠? 예, 돈도 받을 테니까. 예. 받으셔야죠. 짜장면이 맛있어요? 짬뽕이 맛있어요? 이거 다 맛있어요. 뭘 먹지? 저는 뭐 먹을까요? 아니, 짜장면 2,000원짜리, 짬뽕 3,000원짜리 이러면 딱 5,000원이잖아. 예. 두 개? 그러네. 선생님 말씀대로 짜장면 하나 먹고 짬뽕 하나 먹어도 5,000원. 그럼 한 그릇씩 주세요, 사장님. 온다. 왔네. 어머, 와. 이게 작은 거예요? 예, 소자예요. 이게 소자라고요? 예. 야, 이게 어떻게 2,000원, 3,000원 하지? 그러네. 요즘 짜장면이나 짬뽕이나 짜장면이나 고민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래서 뭐 짬짜면 먹나 고민하시는 분들 많은데 여기는 짬짜면이 필요 없네요. 짜장면하고 짬뽕을 먹어도 5,000원. 두 그릇에 5,000원. 짜장면 한 입 먹고. 2,000원짜리 짜장면 한 그릇이면 아이들은 충분히 배부르게 먹을 양이고요. 짬뽕은 3,000원짜리 한 그릇으로도 배가 부르더라고요.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봄이 찾아온 구항동 구석구석을 다녀봤습니다. 여행하기 좋은 위치 조건에 조용한 마을 분위기, 거기에 각종 카페, 식당, 게스트하우스까지 생겨나면서 젊은 여행객들의 방문도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새로운 동네를 오면은 골목길을 걸어보는 것도 굉장히 특별한 기분인 것 같아요. 골목길 하나하나에 마을의 분위기가 있는데 잠깐만, 이건 뭐지? 엄마? 목욕탕인데 목욕탕이 아닌데 술집? 저기요. 와, 엄마 이게 뭐래? 저기요. 야, 이거 목욕탕. 여기 목욕탕인데. 야, 이거 되게 특이하다. 도시는 그대로입니다. 목욕탕이지만 목욕 대신 술 한잔 할 수 있는 곳. 구황동 바로 옆 황호동에서 찾은 핫플레이스 목욕탕 펍이었습니다. 자,
보자. 오, 야, 요 느낌. 야, 아니 왠지 이 느낌이 말이죠. 그 뭐죠? 가게에 음식 먹으러 앉는 느낌이 아니라 여기 딱 앉으니까 괜히 시원하다 막 이런 느낌이 막 짠하게 올라오네요. 막 개운할 것 같고 수증기가 이렇게 막 폴폴 나는 것 같고. 요 느낌, 요 분위기를 그대로 살려서 주문을 해봤습니다. 인테리어만큼 독특한 메뉴가 있었는데요. 바로 첨성대를 모티브로 한 함박 스테이크였습니다. 거기에 시원한 맥주까지 곁들이니 와, 제대로 여행 온 기분이 나더라고요. 어떻게 여기다가 이런 집을 이렇게 만들 생각을 했을까? 굉장히 독특하고 특이한데 재밌습니다. 와보세요. 사장님, 여기 근데 여탕이에요? 남탕이에요? 여탕입니다. 여탕이라고요? 달라지고 있는 구황동. 조용한 마을 곳곳 문화유적과 아기자기한 명소들이 자리 잡은 곳. 우리 동네 구황동으로 함께 봄나들이 가실까요? 우리 동네 구황동 사용설명서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분황사를 시작으로 해서 구황동에서 황호동까지 걷기에도 좋고요. 자전거 코스로도 아주 훌륭했습니다. 저는 오늘 대만족했습니다. 따뜻한 봄 햇살과 함께 벚꽃이 만발할 이때 사랑하는 사람들과 산책 한번 이곳으로 나와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 동네 사용설명서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세요. 오늘 날씨 너무 좋다. 야, 오늘은 봄도 좀 왔겠다. 평랑신 김삿갓을 홀렸다니 화순적벽을 오늘 제가 앞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더욱 보고픈 그곳, 버스를 타고 떠나봅니다. 화순적벽 투어 함께 가보시죠. 화순적벽의 경과는 이미 정평이 나 있죠. 올해는 언제 시작하나 적벽 버스 투어의 게시만을 손꼽아 기다려왔습니다. 사람들 진짜 많이 온다. 아버님, 이렇게 세 분이서 오신 거예요? 네. 오, 근데 아들들 표정이 되게 안 좋은데요? 늦게 와서 그러죠. 잠을 조금 못 자고. 오늘 어디 가는 줄 알아? 졸리구나. 지금 눈이랑 아주 예. 적벽이고 뭐 모시고 가네. 지금 내려오는 눈꺼풀을 어떻게 제어를 할 수가 없어요. 예. 자고 싶어요? 적벽 보고 싶어요? 어? 적벽 보고 싶어요. 대답을 못하네요. 아니 적벽 가는데 뭐 이렇게 또 이쁘게 하고 오셨대요? 적벽 오라 그렇게 이쁘게 칠하고 오셨어요. 적벽 가니까 이쁘게 하고 오늘 적벽 패션이 좀 남다른데 우리 어머님은 보니까 예, 뭐 삿갓도 아니고 아우 봄맞이네요. 봄맞이. 예. 아니 적벽 딱 이제 차 타고 이제 출발할 텐데 어떠세요? 좀 기대가 좀 되세요? 그냥 기대가 되고요. 가봐야 알겠어요. 아 눈으로 봐야지 알겠다. 그 명성 확인해야지 알죠, 그쵸? 예, 명성이 자자하니 오늘 저랑 함께 제대로 투어 한번 해보시죠. 예, 좋습니다. 좀 이따 뵙겠습니다. 네. 2018년 투어 개시 첫날 첫 차를 예약한 부지런한 사람들. 그 대열에 저 박지선도 끼었습니다. 그래서 더 뿌듯한 마음,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재미있게 적벽 투어 하세요. 출발해볼까요? 출발! 4년째를 맞는 화순 적벽 투어 버스. 올해는 그동안 빠져 있었던 무렴 적벽이 새롭게 포함돼 더욱 기대를 모았습니다. 이제 왼편에 바라보시면은요, 코가 이렇게 예쁘게 생긴 산이 하나가 보일 겁니다. 저기가 하순군의 주산인 만연산이라고 합니다. 전에는 나한산이라고 했대요. 달리는 버스 안 다들 학창 시절 소풍날처럼 들뜨셨어요. 투어 버스가 가는 첫 코스는 무렴정. 16세기 중엽의 무렴공 송정순에 의해 세워진 곳이죠. 무렴정을 처음 보는데 소감이 어떠십니까? 이게 역사적으로 이게 참 깊은 지역이 돼가지고 상당히 이 자리에서 안 움직일 거예요.
무렴적벽이 바라다 보이는 언덕에 세워진 이 무렴정은 풍광이 수려하고 유서 깊은 정자 중 제1경으로 선정된 곳입니다. 정면 3칸, 측면 2칸의 누정에 걸린 오래된 현판이 눈에 띄었습니다. 자, 여기가 무렴정이라는 정자입니다. 그래서 말 물자에 물들을 염자예요. 의미는 이제 나는 세상을 살면서 티끌 하나 물들지 않고 속됨 없이 살겠다라는 이런 의미가 있는 곳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정자 안에는 조선시대 선비들이 남긴 시 28수가 걸려 있습니다. 이게 배롱나무라는 거예요. 배롱나무. 이야, 배롱나무 이 두께가 되는 걸 기둥으로 세웠으니 무렴정. 세상에 물들지 않겠노라. 전 너무 물들었어요, 근데. 너무 좋아, 세상에. 무렴정에서 바라다 보이는 절경. 수백 미터 깎아 세운 듯한 절벽이 동북천에서 내려오는 푸른 물에 비치면 말로는 다 표현 못할 장관을 이룬답니다. 어머니, 그거 아세요? 여기 무렴정에 그 방랑신 김삿갓이 제일 좋아했던 곳이래요, 여기를.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있겠죠. 우리 어머니 서 있는 데가 김삿갓이 거기 서가지고 딱 여기를 무렴정을 바라봤을 수가 있다고요. 우리 어머니. 감흥이 없으세요? 오늘 이거 처음으로 이 적벽 투어에서 추가된 코스란 말이에요. 그 느낌을 아주 뿜뿜뿜하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방랑시인 김삿갓도 무렴적벽을 사랑해 자주 찾아와 시를 읊었고 마지막 눈을 감은 곳도 적벽과 가까운 화순 구한마을이었다고 해요. 화순적벽은 그렇게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무렴정 보니까 어떠셨어요? 물이 너무 맑아. 물이 너무 맑고. 너무 맑고 색깔이 좋고. 좋아. 확실히 김삿갓이 좋아할 만해요? 네. 우리 어머님 마음도 좀 뺏기셨어요? 많이 뺏겨버렸죠. 우리 어머님 어떠셨어요? 그 물줄기, 흐르는 물줄기가 잔잔해서 좋았어요. 아, 진짜 우리 어머니 또 시적이시다. 참, 갑자기 내 마음이 잔잔해지네. 무렴적벽을 뒤로하고 또 다른 경관을 마주하러 달려갑니다. 차창 밖에 뭔가가 보이죠? 오른쪽으로 보시면 와, 대박. 약간 저희 섬이 거북섬이 하나 보입니다. 거북이를 닮았다 해서 거북섬입니다. 와, 진짜 거북이 같다. 네. 저희 물이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물이 좀 많이 좀 차면은 거북이가 목만 보이거든요. 근데 지금 비가 너무 많이 안 와서 아주 발목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멋있다. 보통 사람들에게 자랑할 욕심에 핸드폰 카메라에 여러 컷 담아도 봤습니다. 거북섬을 뒤로하고 달려간 다음 목적지는 화순적벽 가운데 최고의 절경으로 불리는 곳이죠. 바로 이 적벽 투어를 통해서만 만날 수 있는 노루목적벽과 보산적벽입니다. 와, 대박. 와, 진짜 멋있다. 지형이 노루묵처럼 튀어나와 있다 해서 노루묵이라고 했다는데요. 어디에서도 포토존이라 할 수 있을 만큼 웅장한 자태를 뽐내고 있습니다. 저 적벽이 자세히 보이네요, 아주. 교과서에만 보던 그런 뭔가 퇴적감?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와. 자연이 만들어 놓은 작품, 정말 켜켜이 쌓아놓은 실록석처럼 보이는 게 진짜 신기했습니다. 부산적벽과 그 위 망향정, 그리고 그 위로 펼쳐진 노루묵적벽, 최고의 포토존이었습니다. 멀리서 풀샷이 아닌 조금 더 가까이 육안으로 감상할 수 있다기에 냉큼 달려가 봅니다. 와, 진짜 멋있다. 대박! 이곳 망향정에서니 절로 터져 나오는 감탄사가 멈추질 않습니다. 쾌적감과 화성압류가 분포돼 있어 무등산권 지질공원의 명소이기도 합니다. 철마다 각각의 옷을 갈아입은 적벽도 물 아래 비친 자신의 모습에 감탄하고 있을까요? 어떻게 이 적벽이 생겼는지 알고 계세요? 뭐 아까 중세인데 뭐라고 그러는데. 전설이 하나 있어요. 네, 전설이 하나 있어요. 원래는 여기가 그냥 이렇게 숲이 우거진 멋있는 산이었는데 한 여자가 정인을 잊지 못하고 사랑한 남자를 잊지 못하고 몸을 던져 목숨을 바쳤는데 그 남자가 다른 여자랑 결혼을 했네? 너무 억울하고 열받아서 귀천을 떠돌다가 이 벽을 그렇게 긁었다는. 처음 듣는. 네, 그렇죠. 처음 듣는 말이죠. 거짓말이니까요. 뻥이니까요.
사실 아름다운 적벽엔 진짜 숨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식소 개발을 해서 1985년도에 마지막 준공을 하게 되는데요. 15개 마을이 수몰이 됐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자기의 삶의 터전이었고 특히나 조상들의 산소가 있는 것인데도 마음대로 들락날락 할 수가 없었죠. 적벽을 병풍처럼 두르고 살아왔던 마을들은 이제 물속에 잠겨버렸고 이 정자에서나마 고향을 향한 마음을 달랜다고 합니다. 그 애절함이 담겨서인지 망향정 절경이 주는 여운은 참 길었습니다. 너무 좋죠. 우리 어머님 선글라스 진짜 멋있다. 적벽만큼이나 멋있다. 네. 말로만 듣던 적벽 와보니까 어떠세요? 그러니까 오기를 너무 잘했다. 그런. 오기를 너무 잘했다. 외국에 가봤어도 못지않네. 그쵸. 외국이. 중국에서나 볼 수 있는 그 적벽이 비유할 때가 아니에요, 이거는. 해외여행 하나도 안 불어요. 그쵸? 해외 갈 필요 없어요. 이렇게 가까운 데로 멋있는 게 있는데. 찾으면 찾을수록 우리나라도 좋은 데가 많다는 거를 우리 사람 다 알아야 돼요. 와, 저 진짜 오늘 진짜 그걸 여실히 느끼는 것 같아요. 진짜 멋있다. 그 어느 외국 풍경에도 뒤지지 않을 우리의 자연경관 앞에 서니 자부심 한가득 한방미소가 떠나질 않습니다. 투어버스의 마지막 코스로 적벽이 있는 화순 2서면에 또 다른 명소를 찾아가 봅니다. 네, 이곳은 이제 규남 하백원 선생님을 기리기 위해서 이제 그 박물관이 들어서게 됐어요. 규남 하백원 선생님은 이 동네 야사리 출신이세요. 근데 23살 때 과거를 급제를 하셨는데 벼슬은 안 하시고 이곳에 계속 머무르시면서 많은 발명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자승차라는 게 있는데요. 오늘날의 자동 양수기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세계 지도, 우리나라 지도를 모사를 하시게 됐죠. 그래서 그 뜻을 기리기 위해서 이곳에 이제 박물관이 건립이 됐습니다. 구분을 알렸다는 수령 500년의 은행나무도 화순적벽 투어버스를 타면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아, 따뜻하다. 야, 진짜 이 천하제일경이라는 말은 이런 것들을 보고 하는 말이구나라는 거 오늘 제대로 깨달았습니다. 자연이 내어준 선물, 봄을 느끼고 싶으시다면 선조들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화순적벽 투어 강추합니다. 아무 때나 맘대로 볼 수 없어 더욱 보고 싶은 곳. 화순 적벽 투어 버스를 타면 자연 비경을 감상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 제일의 절경을 사진 속에, 추억 속에 담아보는 즐거운 여행길이었습니다.